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뚫리기 쉬운 기업 네트워크 최선의 보안책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보안이 접근 방식과 새로운 원격 접속 방식을 통해 기업의 네트워크가 가지는 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의 한국법인 기술영업팀장 신동곤 상무님 자리하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한국법인에서 기술영업팀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곤입니다. 저는 2011년부터 그 아카마이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네트워크 쪽에 엔지니어와 컨설팅을 했었고요. 그러다 우연한 계기에 아카마이 쪽에 특허를 보게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현재 아카마이에 들어와서 일을 한 지 벌써 한 7년이 되었습니다. 네, 상무님, 아카마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회사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카마이는 인터넷을 빠르고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을 피치로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기반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DN이라는 고도의 분산 처리 플랫폼 위에서 OTT와 같은 미디어 딜리버리, 그리고 웹 가속 제품,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런 보안 제품들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기반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보안 상품과 그 다음에 기업들을 위한 그런 기업형 그 보안 제품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웨비나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그 제로 트러스트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보안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원격 접속에 대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 당위성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한 그 아카마이에서 소개드리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라는 제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요. 10분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웨비나가 진행된 이후에 저희가 질문을 선별해서 신상무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경품도 있습니다. 웨비나에 참석하시고 설문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신 분 3분을 추첨해서 고급 자동 우산을 드리고요.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20분을 추첨하여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뚫리기 쉬운 기업 네트워크 최선의 보안책은 웨비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무님,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기업 네트워크 보안에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말씀 들어보니 제로 트러스트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로 트러스트가 뭡니까? 제로 트러스트는 지금 보안 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고,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신데요. 요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를 잘 살펴보면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보안 쪽에 인프라를 구축하실 때 보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컨셉이 물리적인 경계선을 기반으로 한 보안 인프라를 많이 구축을 하십니다. 즉 예를 들면 물리적인 기반 안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을 하고 그 영역 안에 신뢰할 수 있는 영역 안에 내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스트럭처를 전부 설치를 한 이후에 신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이 접속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입을 할 때 그거에 대한 보안을 많이들 구축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하나의 그 성 있죠. 캐슬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성주가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기 뭐 창고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다 설치를 하듯이 이 보안 인프라 네트워크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기업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을 한 이후에 거기에 성에 있는 수문장을 세우듯이 방화벽을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는 들여보내고 누구는 들여보내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그걸 검색하거나 검출해내는 뭐 IDS, IPS에 해당되겠죠. 네트워크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들 많이 구성을 하는데 이게
저희만 해도 조선시대 쪽 정도 가면 그게 말이 되는 솔루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많이들 구축을 하셨었고, 하지만 이미 현 세계,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이 솔루션은 그렇게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국가를 보면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있다 치더라도 이 중에 간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른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 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안 검색을 강화를 하고 있고, 테러리스트들이나 아니면 다른 요소들을 하고 있죠.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역 같은, 저희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어떤 사람이 아닌 그런 부분에까지 지금 보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업에서는 산업 스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업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그리고 위협을 주는 요소들을 위해서 이 안에서도 뭔가 보안을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호 조치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로 트러스트는 이렇게 물리적인 경계로 내가 신뢰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다 믿지 않고 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네트워크 쪽에서는 이 원격 접속이라는 게 굉장히 가속화되었습니다. 현 세계가 이제 굉장히 많이 서로 인터랙션이 많이 필요한, 상호작용이 필요한 세상으로 가면서 이게 가속화되고, 그러면서 이 원격 접속을 제공하기 위한 솔루션들, 뭐 VPN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솔루션들은 저희에게 이익을 주는 반면에 또 다른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오게 됩니다. 네, 그럼 결국은 물리적인 보안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개념의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원격 접속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왜 새로운 접속 솔루션이 필요한 건가요? 네, 기업들이 왜 새로운 접속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5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너 에코시스템의 성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불과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많은,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파트너와의 상호 협력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 파트너들을 보면 저희 파트너, 서드파티, 그 다음 뭐 프랜차이즈라든가 구매, 협력, 굉장히 많은 그런 협력 업체들이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 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통신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배제하고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업이 요즘 시대에 전화로 얘기를 하고 손으로 수기장부를 쓰겠습니까? 전부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그다음에 그 비용 절감을 다 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파트너 에코시스템이 그렇게 성장함에 따라 서로 자기의 물리적인 네트워크 경계를 열어주고 허용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저희가 볼 수 있는 웹 서비스나 아니면 어떤 애플리케이션들, 저희가 SNS 같은 경우만 해도 굉장히 많은 API로 서로 연동이 되고 하는 것들이 시대적인 변화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바일 디바이스의 확대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업무에 사용하시지 않는 분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심지어는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태블릿이라든가 자기 노트북을 업무에 사용하는 게 일반화되었고, 기업에서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Bring Your Own Device라고 해서 BYOD라는 이름까지도 이제 저희가 굉장히 익숙해졌죠.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퇴근하기 전까지 그 안에서만 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경계선으로 보호를 하면 안전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나가서들 일을 많이 하지요. 출장 혹은 뭐 고객사를 만나거나 심지어 커피숍이나 자기 집에서들도 일을 하고요. 회사나 기업에서는 뭐 MDM이라는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솔루션들도 제공을 하지만 사실 이 디바이스들, 굉장히 한 사람이 여러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접속을 하는 것에 대한 보안 솔루션을 구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모바일 디바이스는 원격 접속이라는 필요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클라우드화로 인한 어려움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컴퓨팅, 그러니까 리소스가 어떤 클라우드 상에 있게 되고 그거를 가상화를 통해서 굉장히 효율성을 올리는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긴 한데요. 이 보안의
그 요청사항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가 구축한 방식의 보안을 과연 클라우드로 옮길 수 있을 것이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이 보안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클라우드로 옮길 것이냐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클라우드를 옮겼을 때는 여전히 저희가 그 클라우드도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해서 그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해야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네트워크를 열어줘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업들은 제로 트러스트라는 모델을 생각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 해외에서는 굉장히 선도적인 업체들은 VPN 프리를 자기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VPN 없이 이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IT 애플리케이션의 SaaS화라고 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 심지어는 MS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저희가 다 소프트웨어 카피를 설치를 하고 그렇게 사용했던 게 지금 오피스 365식으로 다 클라우드로 빠지고 있죠. 점점 이렇게 전문화된 저희 그 소프트웨어들이 SaaS화로 넘어가면서 보안 담당자들은 이런 솔루션들에 접속을 하는 하나의 통합된 그 자기 직원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 그 업무 향상을 위한 만족도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요소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접속 솔루션을 생각을 하고 또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원격 접속 솔루션은 좀 이러한 새로운 어떤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제가 기존 솔루션이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요. 그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DMZ라고 하는 저희가 한국에 특히 DMZ가 있죠. 남북 대치선에 그 비무장지대가 있는데요. 이 DMZ라는 그 보안 쪽에서 쓰이는 개념, 특히 이제 물리적인 영역 안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집어넣고 이 원격 접속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VPN 장비들이 필요하죠.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제가 VPN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 데스크탑이라든가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싱글 사인온, 한번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인증을 받으면 자기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다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싱글 사인온도 필요하고요. MFA라고 하는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은 기존의 패스워드, 그러니까 사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만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가지 이상의 인증 수단을 동시에 쓰는 거를 MFA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핸드폰에서 다시 한번 인증을 하거나 SMS 인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여전히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이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딜리버리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사용자들의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의 사이징, 저희가 디멘저닝에도 불리우는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필요한 만큼 추가적으로 장비를 사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들고요. 네트워크의 구성 및 설치 변경을 한다면 여러 가지 테스트나 그거에 연동되는 시험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그 기업 네트워크의 환경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증 방식을 위해서 추가 구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보안 설정, 그 다음에 네트워크 변경은 장비 설치한 이후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에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분들이 설계를 하시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VPN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VPN 클라이언트.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클라이언트를 다 설치를 하고 관련된 보안 방식들을 다 구비를 하셔야 되는 게 기존 방식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용적인 면, 그 다음에 어떤 기간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다 일어나기에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기존 방식이 좀 대처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원격 접속을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만약에 VPN 혹은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특히 이제 직원들한테는 가장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VPN이죠. 왜냐하면 여기 굉장히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SSL로 하실 것이냐 아니면 IPsec VPN을 쓰실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하셔서 장비 선택들을 많이 하시고요. 리모트 데스크탑을 쓰시는 기업들도 이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보안적인 이슈 때문에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그 노트북이나 아니면 다른 장비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회사 안에 있는 서버로 접속을 해서 거기에 실제 컴퓨터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뜬 클라이언트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나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은 이제 인증 관련 부분,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실 수밖에 없는데요.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시느냐 아니면은 LDAP을 쓰시느냐, 그리고 싱글 사인온을 구축을 하실 것인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멀티팩터를 어떻게 적용을 하실 건지, 그리고 이게 데이터 센터 안에 전부 있게 되는지 클라우드도 같이 고민을 하시는지, 요거에 따라서 어떤 전용 장비 그리고 라이선스는 어떻게 하고 사용자들한테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줘야 되고 그에 따른 보안 정책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 요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점들이 될 수 있는 건 VPN 장비도 하나의 장비이고 퍼블릭 IP, 그러니까 공인 IP를 갖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노출이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드파티나 아니면 파트너 쪽에 이런 VPN을 제공하시는 경우 이 아이디나 패스워드가 노출이 되면 악의적인 해커가 그 사용자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이 네트워크에 진입을 해서 기업 안에 그 해커나 아니면은 그런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안도 장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비용과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퍼블릭 IP나 포트, 그 다음 접근 대여 같은 방화벽 정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이 VPN이라는 게 하나의 네트워크라서 그룹핑을 좀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 파트너, 서드파티 다 각각 별도의 특성들을 갖고 있고 접속할 수 있는 권한들이 다르기 때문에 VPN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오늘 설명해 주실 아카마이 EAA, 즉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 솔루션이 이러한 요구 사항들을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카마이 EAA라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라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그리고 컨셉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생각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이런 그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설치상의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그러니까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클라우드상에 누군가 대신 인증을 해주는 그런 서버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의 내부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대신하는 하나의 프락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DMZ라는 이 방화벽 안에 믿을 수 있는 이 커넥터가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제가 아카마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이름으로 지금 컴포넌트는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터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단에는 그 사용자의 접속을 받아주는 엣지 서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그 TLS로 연결되어 있는 보안 연결을 통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그 컨텐츠나 아니면 트래픽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고 불리우는 이 모듈이 실제 애플리케이션, 기업 내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과 접속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VPN 방식과는 달리 내부에 위치해 있는 이 커넥터가 외부로 먼저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양선 주관님께서 어떤 애플리케이션, 기업 내 그 애플리케이션을 접속을 하시려고 하면 예전 같으면은 VPN에 접속을 하고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지만 지금은 앞에 클라우드에서 인증을 먼저 받으시면 판단을 해서 미리 등록이 되어 있는 사용자니까 접속을 해도 돼 하면 저 안에 들어있는 커넥터가 안에서부터 먼저 통신 커넥션을 열고 그 채널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쓰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은 내부 서비스 접속을 위해서 인터넷에 IP나 포트 같은 기존에 하는 방화벽의 화이트리스트를 작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는 그렇게 방화벽에서 설정을 해놓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기존의 트러스트 모델에서 나가는 건 그렇게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은 미리 운영을 하고 계시던 여러 가지 인증 방식과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에 어떤 큰 변화 없이 접속하실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솔루션처럼 들리게 생각이 드는데요. 좀 그래도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좀 개념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실까요? 네,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낸 비유가 그래도 좀 잘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파트나 뭐 주택에 혼자 사시는데 그리고 또 렌트들을 많이 쓰세요. 뭐 예를 들면 정수기는 가장 대표적으로 렌트 많이 하시고 뭐 비데라든가 아니면 침대까지도 요즘에는 렌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있는데 연락이 옵니다. 여기 뭐 어디 코웨이에서 지금 정수기 필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안으로 들어가게끔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을 받으시죠. 그렇다고 제가 계속 그때마다 그런 분들을 받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있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도어락에 있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아는 분 혹은 그 기업이니까는 믿고 열어줘야겠다. 그리고 부디 정수기만 잘 필터를 고치고 가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계속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비밀번호가 노출이 됐고 그게 그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뭐 도난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게 하나의 VPN 같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EAA라는 건 그러던 차에 시골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집에 계시게 되는 거죠. 물론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는 그럼 그 외부에서 누가 정수기를 필터 교체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저희 집에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이 예약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들어와도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 어머니 괜찮습니다. 예, 들여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 개념이 지금 설명드리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랑 동일하고요. 그 설명드렸던 커넥터가 안에서 문을 열고 받아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이제 잘 설치하는지 보실 거 아니에요. 딴 데 못 가고 갈 수 있는 데는 싱크대에 있는데 정수기랑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안방을 들어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 서재 금고에 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저지를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EA의 솔루션은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네, 구성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용자들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방화벽을 거치지 않고 접속을 해야 되니까 클라우드상에 그런 엣지, EAA 엣지라고 하는 이 제품을 위한 엣지가 전 세계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베일러빌리티, 가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기업 내에 고객이 직접 설치를 하시는 그 커넥터,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커넥터는 뭐 프락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솔루션을 쓰시면 특히 이제 이 앞단에 인증을 받고 이 엣지라는 것과 사용자 사이에서는 HTTP 혹은 HTTPS로 접속을 해서 통신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별도의 클라이언트 같은 것을 설치하실 필요가 없고 또 보안적인 그런 다른 정책을 넣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 방식을 보시면 그래도 일단은 이 모든 설정들, 예를 들면 사용자 누구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고 뭐 오피스 365도 쓰고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그 ERP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포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 클라우드가 저희 아카마이 포탈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그쪽에 그런 설정들, 구성들을 하시게 됩니다. 뭐 사용자 등록도 하고 애플리케이션 어떤 걸 등록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엔터프라이즈에 필요한 그 커넥터라는 거를 버추얼 머신의 이미지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그게 데이터 센터건 아니면 클라우드 상에 있건 설치를 해서 DMZ 뒤쪽에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엣지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용자가 최초 접속하는 지점은 뭐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이건 아카마이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는 구성입니다. 네, 설명 중에서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요소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요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원격 접속 솔루션에는 없는 독특한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가 하는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만 좀 생소한 개념이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 클라우드 매니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탈에서 그 포탈로 들어가면 이 커넥터에 대한 그 버추얼 머신 이미지 형태로 갖고 있어서 꼭 누가 와서 설치를 하거나 뭐 보통 기존의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 업체에서 와서 설치를 하건 아니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만 그냥 손쉽게 기존에 있던 서버 혹은 서버 한 대를 두신 다음에 이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해주는 역할은 외부에 있는 그 클라우드 상에 있는 그 엣지에서 엣지랑 서로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에는 실제적으로는 그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어서 뭐 누가 들어와서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빼낸다든지 할 수 없는 마치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는 그런 모듈이고요. 그리고 하는 역할은 프락시 형태로 애플리케이션 앞단에서 사용자가 처음에 들어오면 이 엣지를 통해서 서로 연결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 요청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전달하고 다시 그걸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대비해서 이중화, 당연히 버추얼 머신 형태지만 이중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얘는 그 여러 가지 사용자 인증을 위한 그 인증 모듈들과의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액티브 디렉토리, LDAP 등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 연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로드 밸런싱이나 이제 커스텀 헤더, 그 다음에 패스 기반, 경로 기반의 라우팅이나 오센티케이션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그 보안의 문제가 되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인증이라든지 권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기능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실제로 그 커넥터 이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증 방식,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어떤 그 인증 메커니즘을 갖고 있느냐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그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은 기본적으로 다 지원을 하고요. 혹시 이런 걸 안 갖고 계신 경우에는 아카마이에서 그런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클라우드 상에서 그 ID 프로바이더들이 또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을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리케이션마다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갖고 있고 또 뭐 VPN을 들어오는데도 그런 아이디가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합을 하고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아이디아스라는 얘기까지도 요즘에 하고요. 업체로는 옥타나 아니면 원로깅 같은 서비스들과도 연동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싱글 사인온 한 번 접속을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 허락된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받은 토큰을 가지고 다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사물이라고 하죠. 저희가 사물 2.0을 지원하는 모든 그 ID 프로바이더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 인증과 권한 관리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예,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인증 방식 중에 그 인증이랑 권한 관리를 좀 간편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인증 자체가 일어나는 건 클라우드 상에 있는 이 엣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 뒤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커넥터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통지를 받으면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 엣지 쪽으로 그 방화벽 뒤쪽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커넥션을 맺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멀티팩터 그 오센티케이션 다중인증 구조 지원을 하고요. 싱글 사인온, 그 다음에 권한 기반의 접속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알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롤 베이스드 액세스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증 그리고 권한 관리가 굉장히 유연해지고 심지어는 그 인증 모듈이 뭐 기업 안에 있건 아니면 클라우드에 있건 굉장히 쉽게 클라우드 상에서 연동을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구성 요소를 살펴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접속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나서의 그 트래픽 플로우를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구성 요소를 다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구성 요소만 안다고 그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장표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사용자가 그러니까 결국에 파트너건 아니면 나의 직원이건 협력업체건 누군가 사용자는 제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게 저는 지금 데이터 센터의 엔터프라이즈 기반으로 트래픽 플로우를 이제 가정을 했는데요. 이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하려고 요청을 할 때 브라우저를 통해서 그 주어진 애플리케이션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이 주소들이 외부로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VPN이라는 걸 접속을 하면 안에서만 보이는 거라 이제 저희가 이 주소를 EA 엣지라고 하는 클라우드 상에 하나를 이제 부여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서 얻게 되는 장점은 한 두 가지 정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 없이 그냥 일반적인 브라우저를 가지고 접속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부에만 있던 게 밖으로 나오면서 아카마이나 기존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 가속 제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용자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접속하는 그 구간을 가속을 할 수 있어서 성능에 대한 이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EA 엣지라는 데서 사용자 인증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이양선 주관님께서 기사를 올리게 되는 서버에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여기에서 모든 그 판단과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인증이 된 사용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인증이 안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차단이 되고요. 인증이 되면 그 뒤에 있는 엔터프라이즈 커넥터 쪽에 그 통보가 가게 되고, 컨트롤 플레인을 통해서 이 통보가 가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가 EA 엣지 쪽으로 커넥션을 맺게 됩니다. 이때는 방화벽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거는 막지만 나오는 거는 막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지금 인증을 했고 믿을 수 있는 사용자한테 대해서만 안에서 밖으로 열어줍니다. 하지만 보안적으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액세스의 엣지와 커넥터는 허용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들만 트래픽을 통과를 해줄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다른 보안 위협은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TLS로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EA 엣지를 통해서 사용자의 요청은 그대로 전달이 되고, 프락싱을 하고 있는 커넥터에서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 요청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모든 그 트래픽을 보셨을 때 전부 TLS로 보호가 되고 있고, 이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프락시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이 되고 내가 안에서 허락해준 사용자한테 허락해준 애플리케이션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아까 설명드렸던 어머니가 봐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트래픽이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사실 이제 기존의 그 원격 솔루션, 접속 솔루션의 대표 주자는 VPN인데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VPN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네, 기존 VPN은 저희가 그렇게 애플리케이션별로 주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방화벽에 그렇게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방화벽은 사용자 기반으로 주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의 IP와 포트 기반으로 주게 되어 있고, 이 VPN도 사용자한테 주긴 하지만 애플리케이션별로 주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직원이냐 파트너냐 이런 개념으로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주는 구조고, 그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방식이 IPsek이나 SSL 같은 터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인증을 받고 접속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따로 접속을 해서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 가지고 인증을 받는 구성이라, 기본적으로 보안 쪽에서 구성을 하실 때는 이 사용자가 내 기대하기에는 애플리케이션 A만 접속을 하기를 원하지만 B나 C로 접속 시도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은 모든 거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죠. 보안팀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인터널 통신까지 전부 보안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업무를 하기 굉장히 어렵고, 실제 그 현업에서 하시는 그 모든
트랜잭션들에 대한 통신에 대한 거를 보안부서에서 이해하고 구축을 하셔야 돼서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VPN 장비 자체가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EA 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프락시 모드고 방화벽에 어떤 설치도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접속을 했을 때 네트워크에 대해서 아무런 접근 권한 허락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는 딱 정해진 애플리케이션만 접속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없이 접속할 수 있는 굉장히 가볍게 언제 어디서나 접속하실 수 있는 환경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은 모든 애플리케이션하고 서비스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 네. 사실 지금 이 제품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HTTP나 HTTPS를 기반으로 한 엔터프라이즈의 웹 애플리케이션이나 페이지들은 거의 다 접속을 하실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쉐어포인트나 뭐 지라, 그다음 젠킨스, 오라클이나 여러 가지 ERP 제품 같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큐어쉘이랑 VNC 접속이 가능하시고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 액세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TCP/IP로 좀 이제 별도 특화되어 있는 커스텀이 되어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하나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없이 쓰실 수 있는 것과 클라이언트 설치가 꼭 필요한 그런 두 개로 나눠 보실 수가 있고, 만약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하시면 거의 모든 그런 애플리케이션과 프로토콜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은 뭐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건 클라우드에 있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클라우드 호스팅 업체들 어디에 가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인증 방식은 제가 앞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장표에 있는 걸로 설명을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커넥터 설치 환경인데요. 이 커넥터는 아까 버추얼 머신 형태의 이미지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 버추얼 머신 환경을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VMware나 뭐 MS 아마존에 있는 그 AWS EC2에 있는 환경들, 그다음 애저, 구글 그 클라우드 플랫폼, 그 여러 가지 거의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클라우드 환경에 이 커넥터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EAA 솔루션의 좋은 점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EAA 장점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드리고 또 이제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서 뒤죽박죽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이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구현 시간을 최소화합니다. 지금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타임 투 마켓이고, 보안 쪽에서는 타임 투 미티게이션이죠. 저희가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건 아니면 외부의 서드 파티들이랑 연동을 해야 되는데 기존 방식을 쓰시면 이게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현업과 보안팀 사이에 굉장히 많은 알력 싸움도 있고요. 컴플레인트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게 나는 당장 내 지금 주어진 미션이나 그 KPI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주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보안은 다음 주까지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검토한 결과가 맞으면 거기에 뭐 필요로 하는 장비를 넣거나 아니면 정책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주겠다고 하죠. 현업은 굉장히 마음이 탈 수밖에 없고 속이 탈 수밖에 없고 업무 전체 프로젝트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진행 사항은 더뎌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들은 마치 클라우드 호스팅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서비스의 구현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 장비나 사용자 소프트웨어 설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적인 측면의 강화입니다. 이 보안의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 경계 기반의 보안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월, IDS, IPS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집어넣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은 이미 업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하지만 대안이 없어서 많이 끌려 나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VPN을 말씀드렸죠. VPN도 대체제가 없어서 많이 그렇게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 그런 솔루션들이고요. 하지만 EA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지금 파이어월이나 여러 가지 VPN에 추가적인 그
프로비저닝이나 디플로이가 없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소유하고 있는 현업에서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내일부터 당장 새로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접속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안 쪽에 새로운 걸 줄 필요 없이 그냥 그 액세스에 대한 권한만 주게 되면 그게 연동이 돼서 클라우드 상에서 인증이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만 접속을 할 수 있어서 보안의 가장 큰 그 전제죠. 가장 최소한의 권한, 필요한 권한만 준다라는 걸 충실히 따르는 그러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그 여러 가지 있는 현재 사용하시고 있는 인증, 그 다음에 앞으로 도입하시려고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인증 방식과도 쉽게 그 연동을 해서 쓰실 수가 있고, 요거 번외로 보시면은 지금 그 사스나 여러 가지 보면 이 애플리케이션들을 통합하는 게 또 하나 화두가 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페리미터 안에 있는, 그러니까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어서 싱글 사인을 하건 뭐 하건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클라우드 상에 있건 아니면은 아까 같은 사스 상에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그 사용자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유저 익스피리언스로 묶어내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별도의 솔루션을 구축을 하고 그런 장비들을 쓰셔야 되느냐. 사실 이 EAA 솔루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해결하실 수가 있어서 기존 직원이건 아니면 외부에 있는 서드파티건 협력업체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가장 강력한 보안으로, 그리고 가장 손쉽고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인증 방식을 통해서 쓰실 수 있는 게 이 EAA 제품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여러 가지 장점 잘 들었는데요. 이제 EAA 솔루션의 실질적인 사용자, 즉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자들은 어떤 것들을 보면서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운영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설치 쪽의 부분은 일부러 살짝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 쪽은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설명을 드리기도 약간 좀 분량이 있고,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사용을 할 것이냐 등록을 하고, 사용자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쓰게끔 할 것이냐에 대한 설정들, 그리고 인증 방식을 뭘 쓸 것이냐, 액티브 디렉토리를 쓸 것이냐, 무엇을 쓸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설정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과감하게 생략을 했고요. 실제로 설치가 되었다라는 가정하에 보시게 되는 페이지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운영 부서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이 있고 인프라를 보호, 그 다음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보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죠. 그래서 저희가 대시보드라는 것을 제공을 드리는데요. 이 대시보드에 보시면은 커넥션, 그러니까 결국에 사용자들이 들어오는 커넥션에 대한 통계값들, 뭐 예를 들면 한 달치, 아니면 일주일치, 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접속해 있는 사용자 몇 명이 지금 접속해 있고,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건 애플리케이션들이 쓰고 있는 밴드위스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기반해서 이 기업은 이 지금 뭐 ERP나 아니면 다른 파트너 포털에 이 정도 접속자가 있고 밴드위스를 사용을 하니 내가 증설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ISP 쪽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더 증설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대시보드가 없다라면 사실 그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느리다고 하고 뭔가 생산성에 저하가 있을 때 사후 약방문처럼 하실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게 지금 전 세계 지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액세스 맵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사용자들이 지금 내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는지를 보여준 하나의 맵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중국에 아무 연고도 없고 직원도 없고 접속할 일이 없는데 만약 접속 시도를 한다. 한눈에 볼 수 있겠죠. 이건 당연히 예상되지도 않고 허락되지도 않은 사용자가 지금 접속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어디에서 얼마나 많이 접속을 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의 액티비티를 보실 수가 있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누가 어떻게 접속을 해서 뭐 어떤 활동을 하는지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감시라기보다는 그런 통계라든가 그리고 좀 더 비즈니스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깔리고 있는 것들은 실시간적으로 가장
그 액티브한 그 애플리케이션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요 예제에서는 쉐어포인트를 저희가 집어넣어 놨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누구인지, 파트너인지 아니면 서드 파트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디바이스 타입들은 뭔지. 예를 들면 윈도우 7의 데스크탑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보안이라든가 편의성을 더 제공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접속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한 이런 인텔리전스들을, 그 지능들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게 특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최근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이런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은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이게 IP가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고 이 카테고리는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게 HTTP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웹에 보면은 HTTP 이제 유저 에이전트라는 그런 헤더 같은 정보들을 통해서 얘가 지금 디바이스의 타입은 어떻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떻고 이런 정보들을 다 구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 단위는 주나 월이나 년 단위로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HTTP 헤더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면은 응답 코드나 아니면은 저희가 패스 경로라고 하죠. 이런 것들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응답 코드가 200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자들이 잘 사용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400대가 많이 발생을 하면 이거는 약간 공격을 누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포비든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밴드위스 사용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플리케이션별로 밴드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그래서 내 인프라스트럭처 혹은 클라우드 상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그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미리 증설을 하건 준비를 하실 수 있을지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사실 또 밴드위스는 하나의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가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리포트를 통해서 만약에 이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이제 아노말리라고도 하는 그런 이 공격을 의심을 조기에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게 특정 어떤 애플리케이션인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공격들이 사실 클라우드에서 접속 초반에 다 막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끌고 가실 수 있는 것도,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로그인 이벤트입니다. 사용자들이 실제 접속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로그를 가지고 있고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언제 접속을 했는지, 여기에 지금 예제를 보시면은 총 10번을 지금 접속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했는지, 젠킨스인지 아니면은 다른 그 NTP 쪽에 접속을 했는지, 이 기반들을 다 보시면서 지금 이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 시도를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으면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저걸 하나하나 일일이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터링을 해서 검색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대별 보실 수 있고요. 브라우저 타입, OS 타입,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접속했던 IP 어드레스, 그 다음 응답 코드별로, 그리고 국가별까지 보실 수가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 혹은 의심 가는 부분들을 굉장히 좁게 들어가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들은 CSV 타입으로 저희가 다운로드를 해서 이렇게 포털에서 보실 수도 있지만, CSV 타입으로 이제 백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저장을 하시면 실제로 저희가 로그를 분석하듯이 하나하나 액세스 로그를 보시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잘 시각화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웨비나 강의를 진행하셨는데요.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께서 그 웨비나를 진행하시는 동안에 이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답변, 그러니까 질문들도 많이 해주셨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살펴보고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상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정호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공하는 VM 설치 후에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 장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사용자가 많거나 데이터 용량이 클 경우에 VM에 의한 지연이나 동시 접속사에 의한 어떤 그런 제한은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버추얼 머신은 저희가 이미지를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했고, 이 엣지 커넥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엣지 커넥터,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역할은 필요하시면 굉장히 더 늘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머신들을 늘리시고 거기에 버추얼 머신의 이미지를 넣으시면 로드 밸런서로 연동을 하시거나 해서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하실 수 있어서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거나 해도 전혀 문제 없이 쓰실 수가 있고, 또 보통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불리우는, 만약에 이 엣지 커넥터가 만약에 다운이 되면은 접속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중화라든가 아니면 삼중화 같은 솔루션을 구축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 이동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질문하셨는데 엣지와 엣지 커넥터의 역할이 좀 혼동이 된다고 하시는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앞에 있는 그 엔터프라이즈 이 엣지라는 거는 클라우드 상에 미리 저희가 설치를 해놓은 하나의 웹 서버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처음에 접속할 때 VPN이나 아니면 사용자 고객사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닌 이 엣지 서버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인증이 일어나고, 만약에 인증이 다 되면 뒤에 있는 엣지 커넥터는 마치 심부름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통보를 받으면 안에서 커넥션을 밖으로 열고, 그 다음에 커넥션은 안전하게 애플리케이션과 통신할 수 있는 프락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가 만약에 혼동되시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우리 어머님 오셔서 대신 문 열어주시고, 기사님들 오셔서 뭔가 수리를 하시거나 필터 교체를 하실 때 옆에 잘 하나 관리 감독을 해주시는 그런 어머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효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부의 기존 LDAP 등 인증 정보를 커넥터가 아니라 엣지와 연동하는 게 맞냐는 말씀을 질문하셨는데요. 네, 사실은 그 연동은 커넥터도 사실 인증 모듈들과 연동이 되죠. 근데 개념상으로 보면 그게 실제로 인증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를 봤을 때 이게 클라우드 상에 있는 다른 이제 ID 프로바이더들이랑도 연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커넥터랑 이게 기본적으로 인증이 되고 여기가 된다기보다는 엣지 쪽에서 인증이 되고 그게 허락이 돼야지만 커넥터가 엣지로 접속을 하는 그런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굉장히 자세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또 여기 보면 EAA 엣지하고 그다음에 커넥터 간의 TLC 통신에서 사용자 인증할 때 액티브 디렉토리나 LDAP 외에 타사의 계정 솔루션 연동 방안과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네, 타사라고 하시면은 구글 디렉토리도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상에 있는 건 아까 쌈을 2.0을 지원을 하고 있는 예제로 드렸던 옥타나 아니면 원로깅 같은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아이디아스 제품들과 연동이 되고요. 그 외에도 아카마에서 제공을 드리는 인증 모듈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인증 모듈을 사용하시는지를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것까지 지원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인증 솔루션들을 저희가 장표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또 그리고 EAA 엣지하고 커넥터 간의 그 연결을 할 때 안효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연결할 때 제한이 있거나 혹은 또 라이센스가 필요한 건지.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는 않고요. 저희 EAA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필수 요소라서 자기가 어떤 타입의 어떤 버추얼 머신 환경에 맞는 그런 이미지인지에 따라 포털에 들어가시면 그걸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제일 먼저 설명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이 물리적으로는 커넥션 수가 제약이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요거는 그 하드웨어에 의존적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그 실제 사용량에 비례해서 그 머신, 그러니까 서버들을 좀 더 늘리시고 이 커넥터가 설치될 수 있는 그 버추얼 머신 이미지를 올리셔서 로드 밸런싱 구성을 하시는 게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박서원이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연결에 대해서는 사실 아예 별도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부에서 멀리에 감염된 경우에 대부분 그러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커넥션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방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사실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연결에 대해서 그 기업들은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가장 이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트래픽들 위주로 저희가 보통 허락을 해주거나 하죠. 하지만 일반적인 개념에서는 보통 파이어월 설정을 할 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하시고 안에서 나가는 거는 그렇게 이제 많이 강화를 하지는 않으세요. 근데 어찌됐거나 이 커넥터에서 바깥에 있는 아카마이 엣지라고 하는 EA 엣지라는 쪽으로 이제 그 접속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포트들은 이미 알고 있는 포트이고 그게 열려 있으면 저희가 접속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굳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쪽을 그렇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환경이라고 하면은 저희 EAA 엣지 서버도 등록을 해가지고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열님께서요.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망분리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업무망과 개인망 분리해서 사용할 때 이 개인정보 관련 보안 방안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요. 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보안 방안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은 업무망이랑 개인망을 분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예 원천적인 망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컴퓨터, 자기가 쓰는 그 단말이죠. 여기까지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런 게 많았었죠. 그래서 PC가 아예 두 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이 쓰실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그 업무망 같은 경우 외부에서 전혀 접속을 못하는 뭐 그런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컴퓨터 하나에서 사실은 그렇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접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개인정보라는 게 이 솔루션에서 뭔가를 빼내거나 탈취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디 서비스랑 연동을 해서 거기에 사물 같은 걸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 XML 기반이죠. 저희가 이 아이디랑 패스워드 받은 거를 요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을 허락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응답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특별히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는데요. 이태섭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요즘 굉장히 이제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인데 블록체인 기술과의 이 아카마이 EA 솔루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하셨는데요. 혹시 뭐 기사나 그런 걸 보셨으면 아카마이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고 뭐 그런 걸 보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영역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반은 분산 처리 환경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특히나 이제 요즘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보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고는 있지만 이 솔루션은 정체 자체가 외부에서 기업 환경, 뭐 클라우드건 아니건 접속하는 원격 접속 제어 솔루션이라서 사실 뭐 블록체인까지 저희가 필요한 그런 솔루션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여러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해 주신 답변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후에는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을 추첨해서 고급 자동 우산과 함께 또 보내드리고요. 또 좋은 질문을 해주신 20분을 추첨하여서 커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시간으로 해서 두 번째 웨비나를 진행하셨는데 두 번째 웨비나 진행 소감은 어떠십니까?
지난번보다는 그래도 많이 좀 긴장을 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생방송이다 보니까는 저도 많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최대한 그래도 너무 기술적이고 어렵지 않게 예도 들어가면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쉽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고민을 해가지고 좋은 주제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뚫리기 쉬운 기업 네트워크 최선의 보안책은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